네, 이렇게 풍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출장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풍수 가문의 4대 계승자로서 그리고 저희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주 마스터님과 정말 많은 현장을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상들 다 접하시고 여러 풍수와 관련된 유튜버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전문가로서 이렇게 현장 영상을 담고 현장을 바탕으로 한 풍수지리를 들려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 저와 저희 천성조 마스터님 뿐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바탕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집터에 대한 얘기, 공간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풍수지리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고 좋은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시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운을 쌓아가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인 영상 모음집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는 절대 없고 잘 되지 않는 집에는 항상 있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정리정돈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상 나쁜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냐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집안 개판으로 해도 잘 살던데 라는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달립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요. 일단은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개판을 해도 잘 살던데 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집안이 정말로 엉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잘 사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집 한번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만큼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건강이 악화되든 아니면 자녀가 사고를 치든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든 어떤 식으로든 돈이 빠져나가고 운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집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깔끔하게 관리한다라는 게 뭐가 선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명확한 거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은 집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만큼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힘든 시절을 떠올리는 물건들을 간혹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수성사를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불을 일구신 분들,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잘 살아가신 분들은 어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태해지는 것을 채찍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물건들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일구었던 것보다 더 잘 지내고 오래도록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랬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떨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것들 계속해서 끌고 오게 되면은 다시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게 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구려 밥솥을 쓰다가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더 좋은 압력 밥솥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계 경제를 이루게 된다면은 압력 밥솥을 사야지 다시 또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밥솥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집안과 관련된 물건들을 사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사치를 조장하고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써야 될 때 살림살이를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힘든 시절을 떠올리는 물건들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썼던 가구라든지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깝깝한 분위기의 집입니다.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깝깝하다 싶은 그런 집은
느낌도 느낌이지만은 가정사를 들어보면은 가정사도 역시나 깝깝합니다. 그게 참 이어지는 게 저도 신기하긴 한데 근데 실질 그렇습니다. 많은 집들을 다녀보니까 저도 그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출했다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집이 깝깝하게 느껴지고 뭔가 그렇다면은 분명 여러분들 가정사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이 편치 않다라는 그런 징조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깝깝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 치우시고 집안을 잘 경영해 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거 보면은 100%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집.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든 자녀 관계가 너무 좋지 않든 이렇게 되면은요. 확실히 그런 집들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 드는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바람 피우시는 그런 집 혹은 남편의 사업이 망한 집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려버린 그런 집들 그 집들 봤을 때 진짜 확실히 집안에서 절대 좋은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집안의 정리정돈과는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 집안에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되고 하는 이런 오감에 대한 것들 실질적인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운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집은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하는 존재입니다. 절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만큼 집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부가 싸운다 해도 집은 항상 듣고 있다라는 것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습한 집입니다. 습한 집인 경우에도 결코 잘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에게 아파트 선정을 의뢰했던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찝어드렸던 그 아파트 동과 라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정한 매물 2개가 나와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저희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2집 중에 한 집은 명확하게 이제 아파트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한쪽 면 정도 이렇게 곰팡이 피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저희 집도 들어갈 때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닦으면은 괜찮긴 한데 이제 그게 집안의 일부분이면은 모르겠는데 집안의 천장에 좀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 집이 습한 집은 아닌지 곰팡이가 너무 피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지 그 점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들어가기 싫은 집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왠지 이 집에 갔더니 뭔가 좀 내 기분이 별로다. 이 집에 가니까 내가 뭔가 나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집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있는 유기체이고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과 나와의 첫 대면부터 뭔가 어긋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집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어떠한 기준 자체가 전혀 없을 때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참고하셔도 나쁜 집들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용한 거고요.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풍수지리 이론을 조금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삶에 바로 적용하시면 오히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제대로 진짜 돈을 내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 실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유튜브 영상 몇 개 찾아봤더니 오케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거 바로 적용하셨다가는 여러분도 큰일 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의 삶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사고가 있었던 집입니다. 사고가 있었던 집은 특히나 이 가족
사는 집안에서 가족들이 갑자기 질병이 일어났거나 이전에 살았던 집주인이 뭐 큰 병이 걸려서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개인의 삶에 따라서 물론 건강에 따라서 질병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질병들은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운을 받고 내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새롭게 알아보려고 했던 집에 집주인이 예전에 뭐 어땠는지 한번 넌지시 부동산 중개인이든 그 집에 보러 갔을 때 뭐 새를 사시는 분이든 집주인이든 간에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나쁜 일을 겪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꼭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무조건 아팠다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만약에 어떤 뭐 불이 확 일어났다라든지 큰 어떤 뭐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불 나는 거는 뭐 그날 어떤 그 사람의 운의 일진에 따라서 불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주택이 불이 나버렸다가 한다면은 집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운적인 부분도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혼란스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사는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집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다툼이 많은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 유독 많이 싸우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막 신혼부부가 뭐 깨고 부수고 난리 나고 했던 그런 집도 한번 의심은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다툼이 많은 거는 그 집의 자체가 아파트의 입지 자체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로 그 발현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집과 구조를 떠나가지고 그 두 사람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가족 자체가 너무 사이가 안 맞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가장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매에 나온 집은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라고 하고요. 또 예전에 많은 어떤 풍수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경매에 나온 집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물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일이 잘 안 풀렸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또 많은 분들께서 경매를 재테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쩌다가 진짜 좋은 집인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하고 운때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집이라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데 이 유기체와 집과 인연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도 밀어낼 수 있지만은 집도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게 이 땅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하고 인연대가 안 맞아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경매를 좋아하시고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풍수적인 입지를 떠나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찾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포근함, 편안함, 내가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딱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기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포근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풍수 전문가로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죠. 집과의 인연. 집과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연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집과의 인연이다라고 해서 뭘 사주를 본다라든지 이상한 판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딱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갔을 때 여기 되게 마음에 든다. 가족들 모두 다 이 집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으로 판단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속아가지고 여기 되게 편안하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높은 층에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광경을 보고 여기 너무나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집을 잘 관리한 이전 사람 때문에 집 자체가 편안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낌과 생각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예로 들자면은요. 우리가 물론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는 그 외모, 외양, 옷차림을 보고 판단이 되지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몇 분 이상 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는 것이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차림만 보고 딱 한순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집에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항상 중요시 한 다음에 그 집을 내가 살고자 하는 집으로서의 후보군으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집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인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인연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직접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나가봐야 되겠죠. 맞선 자리든 소개팅 자리든 아니면 다른 만남이든 내가 직접 가봐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소개팅 장소, 맞선 장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나랑 살만한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줘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 저희를 통해서 먼저 어떤 집을 추천해달라든지 명당 동네를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만은 하지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직접 저에게 컨설팅 받았던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무조건 먼저 찾아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맞선 장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살아도 될지 말지는 여러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님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집 역시나 전문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무조건 집은 내가 대강이라도 느낌이라도 먼저 보고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런 느낌을 떠나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입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살고자 하는 집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공간에 이전에 혐오시설이 있었던 공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신혼집일 경우에는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요한 공간에 흉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흉한 기운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깨끗한 도화지가 가장 쉽게 물들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갓 태어난 새 생명이 가장 쉽게 물들 수도 있고 또한 가장 쉽게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집을 구하든 아파트를 구하든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다녀온 출장지에서도 그 출장지 주택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 말고 조금 더 안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쪽에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그 동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고층보다는 저층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잠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에만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부자로 되는 사람들은 쉽게 지금 이 순간 돈이 막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전에 내가 잘 못 살던 부분을 만회하고 싶어서 더 드러내고 더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더 높은 층,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로서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잠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대를 이어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발에 땅을 붙이고 지내고자 하고요.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공간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나의 오랜 부를 유지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점을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공간을 찾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땅에 가까이 있을수록, 땅에 발붙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연의 법칙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자녀분들에게 집을 구해주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인데, 정말 오랜 세월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잘 모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마련해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요.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 역시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주고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생색을 내라, 그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변에 남의 돈을 쉽게 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바로바로 빌리고 뭔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남의 돈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돈을 빌리는 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최대한 빚지지 않도록 노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한 지혜가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 항상 잘 주지하셔가지고 받는 사람이 그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만큼 안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큰 거를 줬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꼭 주지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집에게 감사하도록 하는 그 마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공간에 살더라도 그 공간과 쉽게 교감을 하고 쉽게 연결되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변과 항상 교감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알았을 때 현실에서도 진짜 풍족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가 있게 되고요. 마음으로서도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기억이 난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남 사천에 있는 주택을 감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는 그런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도 참 많은 회원들이 있고 얼마 전에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설계해준 집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사실 풍수의 기본 원리, 어떤 양택의 이론만 제대로 알면은 정말 그렇게는 지을 수 없는 이상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1년 동안 그 의뢰인분은 정말 많은 돈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의 감정 결과를 신뢰해 주셨고 새롭게 다른 공간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의뢰인분에게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좋지 않은 집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좋게 생각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 사이에 돈이 나갔으니 망정이지 다른 것들이 나갔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더 평안하고 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